2025년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일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 내려가서 모종 심고 이것저것 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팟빵 크라임 식구들 안나씨, 작가, 설치현 선생, 김PD랑 오랜만에 호프 한잔 해서 이것저것 얘기도 나눴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 다음 기회에. 오늘 사실 이 녹화가 3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따라 녹화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카메라가 문제, 어떤 건 이 프로그램 문제, 하다가 또 30분이 넘어가는 문제. 짜증나도 어쩔 수 없죠. 오늘 보니까 한민구 얘기가 요 언론을 통해서 MBC라든가 이런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다른 언론 통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성추행 교사,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거에는 성추행으로 파면된 교사가 대치동에서 강사하고 있어요. 이런 새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주 한민구가 그 MBC 얘기만 들어보면은 국방부에서 돈을 댄 건데 실제는 사립학교가 됐어요. 아니 근데 국가가 돈을 댔는데 왜 사립학교가 됐고, 그럼 사립학교 이사진 놈들이 한테 공짜로 돈을 준 거잖아요. 이런 도둑질이 다 있나? 사실 예전부터 한민고에 대한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됐었죠. 교사놈들이 그 여학생들을 성추행한다. 그건 뭐 대놓고 한다. 뭐 워낙 많아갖고. 근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잘 안 된다. 언론놈들 사실은 짬짬이하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국방부가 무서운가? 아니면 권력이 무서웠나? 그게 그렇게 해도 너무 이상해.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한둘이 아니라는 거, 피해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거기서 또 얼마나 심했으면 파면까지 된 놈인데. 근데 웃긴 거는 그 파면된 놈한테 표창장을 줘서 대놓고, 아니 이 새끼들은 도대체 한민고의 그 이 뭐 교장이나 아니면 관련된 대단 이런 놈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어떻게 그 이 고등학교에서 선생이라는 새끼들이 그 학생들을 성추행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거 사회적 여론 뭐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눈 감고 아웅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언론의 역할도 그렇고 또 사회의 어떤 여러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지들이 뭐 있냐 목에 힘주고 다니는 새끼들 보면 구역질을 하죠. 한민고의 이걸 보면 그 선생이, 그 새끼들이 선생입니까? 갖다가 잘라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진짜 젓갈을 담가버려야죠, 이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은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뭐 교사들이 집단으로 뭐 학생들을 성추행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근데 저도 이상한 건 왜 근데 언론에서 잘 안 다루지? 이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이 전체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 놈들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 새끼들은 오로지 성적, 좋은 학교 보내니까 그걸로 입 다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성적이 좋으면은 학생들 성추행해도 됩니까? 성추행해서 판매된 놈이 대치동에서 대놓고 한민고 교사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애들, 그럼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또 성추행 안 하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 못 쓰고 그런 새끼들은 애저녁에 여기에 발을 못 담그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용인하고
용납하고 방관하고 하는 놈도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이번에 나오면서 또 하나가 이제 5가족을 죽였다. 사람을 죽인 거죠. 걔한테는 가족이라보다 그냥 자신의 소유물이었을 테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그런 사건에 왜 프로파일러 투입을 하느냐. 정작 필요한 프로파일러가 필요한데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언론이나 이용해서 승진이나 하려고 하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경찰 수뇌부에 가짜는 새끼들, 그리고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그 프로파일러 같다는 그 프로파일러라고 달고 다니는 것도 쪽팔리는, 방송 나와서 지가 무슨 프로파일러 떠들고 다니는 놈들부터 이 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 일들을 안 하고, 어쨌든 그건 하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요? 나쁜 새끼니까. 자기가 분양사기 하려다가 들통나서 고소당하니까 그 범죄를 가족들한테 뒤집어 회피시키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가족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대단히 뭐 있냐? 계획적 치밀함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기사를 황색 기사로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이런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게 있고 안 다룰 게 있고 엄격히 보도 윤리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회수라든가 시청률 올리려고 말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언론입니까? 참.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소위 같지도 않은 무슨 경찰학과의 교수 뭐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하나만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본인들의 일을 정확히 하세요. 어디 가서 그런 전문가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총기 난사의 범인이 하필 20살의 피닉스 아이크너라는 범인인데, 얘 엄마가 그쪽 마을의 부보안관이에요. 그리고 그 총격에 쓰인 무기가 부보안관인 어머니의 그 업무상 쓰는 권총이었어요. 처음에는 산탄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권총으로. 트럼프라는 놈은 항상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총을 쏘는 거다, 총이 총을 쏘는 게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총기 소유에 대해서 뭐 규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총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총을 쏘는 거다. 아니, 총이 있으니까 쏘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총기를 규제하자는 거지. 누가 총기를 다 못하게 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미 이 한계를 넘어섰어요.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더 큰 여기 좀 이 사건은 좀 여러분이 조금 봐주십사 하는 사건. 60대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전 남편을 살해를 했어요. 작년 6월에 경남 김해 한 농장에서 전 남편을 목조로 살해했어요. 이 부부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아마 이게 재혼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60대니까 10년이니까 50대 뭐 때부터 했으니까 재혼 가족이라고 생각해 맞겠죠. 그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이게 훨씬 전이겠죠. 이게 2003년도에 10년이니까 1990년도쯤에 한 거고,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실제로는 재혼가족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재혼가족이면 제가 추정인 거고, 어쨌든 전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혼했다 하더라도 애가 있으니까, 그죠? 뭐 가정 내에 뭐 애들 결혼하고 그러면 어차피 가서 뭐 참 또 이런 대소사를 챙겼는데, 또 뭐 어쨌든 2023년에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이 그것의 원인이 된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고 다퉜다는 거예요. 사실 이혼을 했는데 뭐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좀 이 두 부부는 뭔가 좀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혼을 했는데 대소사를 타면서, 하지만 사실 뭔가 좀 감정적인 게 남아있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뭐 그렇지 않은, 아니 이런 그 부부, 전 남편 전 부인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투다가 이 전 남편이, 지금 이 범인이죠. 범인을 자신의 그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었다는, 1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이건 전 남편이 잘못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굴삭기에 묶어 놓으면은 그건 너무 치욕적이고 완전히 그렇잖아.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져 갖고 1년 동안,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다시 안 보고 마는 건데, 이 범인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 헬스장을 다닌 거예요. 여자 노인인데 힘을 키운 거예요. 저 새끼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 결심을 쓴 날 지인한테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 끝을 내야 할 듯.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농장으로 가서 굴삭기에 묶여있던 1년 전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 새끼 너도 느껴봐라 하니까 맘대로 해라 라고. 설마 그러랴. 설마 저기 그 헬스장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묶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참, 물론 이 살인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말 아니죠.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전화만 때 묶여 있었다는 건 사실 치욕적이고. 근데 그렇다고 살인하면, 근데 작정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이게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는,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자녀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유족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남편 쪽이죠. 전 남편 쪽이죠. 그 용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실제로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은, 모르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의 가족한테 뭔가, 근데 이거는 다 아는, 다 혈연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사는 왜 이런 엉뚱한 또라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 아니, 그 자녀는 피해자가 아버지지만 가해자가 엄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용서하는 거가 용서하는 무슨 의미가 있죠? 어차피 가족인데? 그리고 친가 쪽이 어차피 그쪽 가족이니까 그거야 뭐 더 그 범인을 봐도 더 화가 날 부분이죠. 어쨌든 그 살다가 이혼을 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함정인데, 이거를 왜 소위 말하는 양형 조건으로 하는지도 이해를 못해. 그냥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것들이 양형할 때 하여튼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해라, 생각을 좀. 근데 문제는 이제 마약 수습 범행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힘을 키우고 할 때면서 그러면서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수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과 이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한 거 무슨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범죄자가
이전의 성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거는 누범이고 다시 이걸 가중처벌해야 이유가 있죠. 근데 얘는 이 범인은 전혀 다른. 그럼 이게 그냥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양형 조건이 왜 양형 조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판사들이 머리가 모자르다. 그러니까 양형할 때 아니 관련된 걸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충. 그러니까 1심 판사들이 형사적인 전문성도 없고 그냥 뭐 양형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그걸 그래서 양형위원회라든가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 내려야 된다. 전문적이지 않다. 17년이 선고됐어요. 근데 사실 좀 애매한 거는 어떤 사람은 살인사건인데 어떻게 17년이냐라고 하게 되겠지만 이 둘이 원인을 제공한 건 그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죽이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판사의 판결보다는 배심원들의 판결, 배심원들의 양형 부분이 좀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형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재판 자체가 뭐가 되게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양형 자체도 뭐가 좀 같지도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이런 경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이는 조건으로는 그거네요. 자, 요번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 불이 나서 산불 났을 때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강원도의 저기 영양 그쪽에는 그 산꼭대기에 풍력발전단지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생각은 보통 환경 같은 거 보면 풍력발전소가 단지가 이제 환경 파괴. 저 대관령 넘어가는 데 보면 풍력이 있거든요. 비판도 많죠. 쓸데없는 돈지랄한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풍력발전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꼭 산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럼 어디 하느냐. 바다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바다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풍력발전단지가 그러니까 전혀 의외로 요번에 산불이 확산되는데 예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왜 그러느냐? 풍력발전단지를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풍력발전기를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전기가 막 그러니까 불날까봐 저수조, 그러니까 방화수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100톤을. 그러니까 거기가 불이 나서 산불이 다가오니까 소방서에 연락해서 가서 소방차가 근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풍력발전단지니까 산길이 6m나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소방차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그 풍력발전단지에서 수리하고 그러려고 필요한 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올라가서 소방차가 할 수 있었어. 근데 가보니까 물도 있네. 100톤이나? 그러니까 이제 100톤이란 건 예비돼 있는 거고 그걸 또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거의 1000톤을 써갖고 주변을 다 하면서 영양 쪽 저쪽으로 확산되는데 예방하는데 절대적인 어떤 걸 했다. 그거 하나가 셀기 100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차라리 풍력 발전을 산 이놈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 저수조도 해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 낡은 헬기를 통해서 물 파단을 놔서 산불 끄는 건 이미 이제는 너무 위험하고 그것보다는 고정익 대형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낡은 헬리콥터를 가지고 진화하는 방식은 이제 위험하고 사실 효용성 떨어지고 그 와중에 이런 풍력 발전단지의 그 산불 예방 효과를 확산 예방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생각 외로 추측 외로 추정 외로 계획된 거 위에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꺼봐. 그럼 풍력 발전단지 빨리빨리 만들어. 이것도 아니죠. 그건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이런 자연을 좀 파괴하는 일을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소금의 풍력발전단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쓸 수 있는 어차피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화력 이런 것들 수력도 그렇지만 사실은 더 짓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려면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써야 되는 거고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 와중에서 다가오는 기후위기, 산불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서의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가서 좀 쉬었다가 온 것도 써야 되지만 자, 한 주 고생하셨고요. 저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송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강의도 뭐 요거만 할 거니까 팟빵 크라임 정도 하고 그놈 하고 유튜브 하고 그럼 뭐 돈은 많이 좀 못 벌지만은 또 인간이 골몰한 법은 없죠. 또 다른 길이 생길 겁니다. 또 다른 길을 가면 또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향동 사무실은 이제 요번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비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정편 착한 토론 거기 가서 그래서 오히려 다시 말씀드려 거기서 여러분과 같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그래서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